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인데 좀처럼 힘이 나지 않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오잼입니다. 네, 홍선입니다. 8월 시작이 됐고요. 네. 7월 마무리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을 털어냈다면, 어제. 네, 코스피 코스닥이 그럼 그 다음은 뭘 보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3%대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네.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을 만큼 네. 시장이 뭐 글쎄요, 8월 시작 초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계속 좀 거세게 나오고 있고 네. 낙폭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공식화했죠. 그렇죠. 네. 네. 코스피를 4천, 5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와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실망감을 시장은 지금 좀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가 오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대주주 기준도 이제 굉장히 좀 바뀌었잖아.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저마저도 사실 저는 뭐 10억이라는 돈을 가질 생각도 뭐 꿈은 꾸는데 뭐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면은 진짜 우리 주식시장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 매물도 나올 것이고 또 외국인들은 그런 움직임에 먼저 또 반응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들어가 봐야죠. 네. 오늘 원인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일 8월의 시작을 또 PB들의 수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영래 대리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리님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런 방송에 나오면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일단은 뭐 좀 떨어지고 눈치를 있는 보신다. 게 뭐 엄청난 대외 변수라기보다는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었는데 이게 실망감으로 바뀌니까 조금 더 쏟아내지는 물량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금 그렇긴 하죠. 네, 지난 이제 우리 그 코스피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관세 영향이 있으면서 어쨌든 그 주가는 그 실적 그 예상치 그런 컨센서스로 이제 그 밀고 올라가는 건데 미래에 대한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요 우리 수출품들의 이제 실적이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힘으로 밀고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책의 힘으로 밀고 올라온 게 정책에 대한 약간 조금 기대치가 조금 높았던 모양인지 조금 빠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3,140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103포인트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커서 뭐 3.6%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8월 초였나요? 1년 전에 저희가 저희가 8월 5일에 첫 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첫방날 물론 그때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놀랐죠. 이슈가 컸지만 진짜 폭락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8월 초 돼서 또 물론 뭐 이슈는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시장이 또 빠지니까 1년 전이 생각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때 우리가 또 이런 1년 전에 고민을 함께 했던 분도 노영래 대리님이셔가지고 1년 전 그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출근을 할 때 전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타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휴가 가시죠. 네, 여러분들 아마 지금 휴가철에서 놀고 있다가 주식시장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신지도 저희한테 좀 공유 좀 해주시고요. 자, 좀 휴가철이고 8월 달이고 조금 원래 힘이 없는 달이 8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세제 개편안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인이 그거 맞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실망을 판단? 지금 감추지 않고 있는 게 제일 큰 네. 원인인 거예요? 맞아요? 뭐 오늘 당장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큰 요인, 그 비중이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이 가장 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주주 양도세도 있지만, 일단 두 개 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의 경우 사실 분리과세 대상이 너무나도 일단 첫 번째
그 법인에 대한 그 배당 성향의 뭐 40% 이상을 요구하든지 네. 아니면 배당 성향 20%, 25% 이상을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을 조건부로 붙인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사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요건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고배당 기업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게 된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좀 집행함에 있어서 심플하면 좋잖아요. 심플하면 좋은데 조건을 이제 누더기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이 들면은 이거 너무 좀 복잡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또 배당 그 분리과세를 하는 이제 그 대상도 그렇지만 그 깎아주는 세율도 그 생각보다 좀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처음 분리과세를 시행한다는 좀 의의를 좀 둘 수는 있는데 기대 많이 했었죠. 이거는 좀 그 조금 시장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얘기도 네. 채팅창에 해주고 계시는데 간밤에도 그렇고 요새 달러가 좀 강해지고 있어요. 예, 예. 네,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터치를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달러원 같은 경우도 1,390 거의 1,400원 가깝게 야, 지금 이거 간다. 1,400원 오늘 뭐 네. 올라갈 네.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 좀 영향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뭐 90년대부터 이제 2025년까지 됐을 때 그 원화 대비 이제 달러가 더 계속 더 비싸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 지금 1,398원 정도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좀 어떻게든 조금 달러로 빨아들이는 굉장히 글로벌 자금들을 굉장히 빨아들이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 장표에 네. 갖고 오신 그 내용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예, 지금 예. 내용이 네. 굉장히 네. 많이 또 정리를 네. 해주셨으니까.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사실 이게 아까 그 세제 개편안은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관세 협상 개편안도 예, 예. 다 아시겠지만 한 네. 번만 간단하게 그렇죠. 정리해 대주주 주셔야 될것 양도세부터 같아요. 시작을 해서 한 예, 번만 예. 더 짚어주시죠. 예, 대주주 양도세 부분의 경우에는 네. 그 전임 대통령분이 50억으로 늘려놨던 것을 다시 10억으로 복구했다. 복구를 시킨 예,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전업을 하시는데 좀 단위가 큰 분들을 제가 만나 보면은 네. 이거 실질적인 고민이 맞긴 합니다. 왜냐면은 나는 이 기업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10억 복구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연말에 팔아버리죠. 연말에 팔아버리면은 의결권이 생기지가 않죠. 네. 근데 소액 주주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한 주식을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들고 계신 소액 주주분들이 몇 명 이렇게 뭉쳐요. 그렇게 되면은 모이다 보면은 그 최대 주주에 대해서 조금 뭐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다른 주주들도 챙겨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10억으로 복구하게 되면 연말에 좀 파시는 분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연말에 판다는 거는 이제 세금을 좀 내기 예. 회피하는 경향으로서 예. 던진다는 건데 예. 그때 던질 때 사실 큰 주식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이제 쏟아지니까 그래서 그 시장이 코스닥. 그렇죠. 예. 그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러면은 또 그 소액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네. 적극적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팔았잖아요. 네, 주주 명부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소액 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소액 주주 분들은 주가 상승도 요구하고 뭐 주주 환원도 요구를 하는데 네.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울 수가 있죠. 네, 그런 네, 많은 분들이 짚어 주셨을 겁니다. 네, 그런 요인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가보죠. 자료 네. 좀 볼까요? 지금 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리 한 번씩 해주고 계시고요. 네. 예. 계속 갈게요. 네. 그렇죠. 예, 법인세의 경우에는 네. 24에서 최대 25%로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감액 배당으로 약간 이제 법인 측에서 조금 수요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 네. 예, 그리고 증권거래세 이 부분도 0.15에서 0.20으로 이제 코스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적 요인은 많은데 당근이라고 볼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생각보다 약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네. 이제 세제 개편안은 이렇고 네. 두 번째 관세 협상을 들어주셨는데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예, 예. 을 새벽에 했고 예. 어제로 이제 요건 다 들으셨겠지만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보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다 밝혀진 건 아니고 네. 2주 뒤에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그 트럼프 미 정상회담이 대통령 네. 정상회담이 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때 세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음.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25%에서 15% 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상을 잘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우방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깎은 것이, 동등한 수준으로 깎은 것이고요. 예, 그 뭐 예를 들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보다는 네, 훨씬 더 저렴한 국가, 그러니까 저렴한 세율을 이제 좀 받아낸 것이지요. 네. 그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의 영향이 조금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래가는 그런 예, 이제 실적 악화 요인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특히 자동차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이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자동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예. 이제 정부에서 가장 이제 좀 원했던 게 예. 자동차에 대한 관세였는데 일단 네. 결론은 15%로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일본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예. 일본은 원래 2.5%가 있었고 우리는 무관세였는데 예. 이 상황이면은 정말 계급장 뛰고 붙어야 될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자동차 쪽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그 우리나라 그 현대 자동차나 이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조금 그 괜찮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괜찮은 품질 이런 그 이미지로 이제 워낙 지금 승부를 대미 수출의 또 효자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업 투자, 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뭐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청년 일자리들을 다 뺏어가는 요인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투자는 미국에 다 하게 되겠지만 정작 본국인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게 되고 활력이 없게 되고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좀 예, 그 좀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그래 우리 방법은 있다. 왜냐 우리는 그 전부터 현지 생산 물량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예. 그걸 더 늘려가고 더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네. 방금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면은 국가 기관사는 다 나가면 예. 결국에 우리는 뭐가 남나 이런 장기적 걱정이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일단 뭐 제가 뭐 2010년대 뭐 중반 뭐 말 정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했을 경우에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공채라는 개념이 이제 상당히 좀 있었죠. 대기업 공채라는. 네. 지금은 신입 공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경력직으로 뽑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자리도 계속 축소해 나가는 판에 신입 직원은 뽑을 여력이 없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뭐 20-3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 뭐 대기업 뭐 그런 이제 좀 대규모로 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이고 뭐 로보틱스나 뭐 이런 것들로 조금 그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조금 좀 둔화될 것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요인이 벌써부터 이 관세 협상을 보면서 보이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긴 네. 하네요. 그런 이게 부분들이. 확실히 주식시장이 진짜 빠른 게 네. 관세 예. 협상 이전에는 네. 오히려 요 불확실성 해소가 곧 될 거야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예. 많이 맞아요. 되다가 네. 오히려 이제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일을 조금 더 빠르게 걱정하거나 뭐 네. 득실을 좀 따져보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료 좀 볼게요. 3번에 빅테크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하락이 조금 더 우리만의 뭔가 악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미증시도 빠졌거든요. 네. 예. 미증시 근데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크게 빠지고 있어서 이게 연동 흐름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만의 이슈가 좀 더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미국이 실적 잘 나온 것들은 또 잘 갔는데 많이 네.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말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게 있고요. 일단 그 AI 관련된 좀 빅테크들 지금 한 3개 정도 나왔는데요. 어제 아마존 나왔고 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잠깐만요. 메타. 네, 메타가 메타가 나왔죠. 나왔죠. 예,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네. 그 바로 이렇게 좀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가이던스도 좋았고 하지만 조금 뭐랄까 실적 발표 후에서 주가가 5% 급등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 확실히 좋죠. 예, 메타 같은 경우가 그 실적도 서프였고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라고 여기는 이제 VR 사업부입니다. 네. 거기 적자가 확연하게 감소되고 예, 그 메타 입장에서는 지금 광고에 더해서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를 충분히 보여주는 자리였고요. 예,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광고를 타겟팅할 때 그 AI 기술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조금 적중률이 높아지고 예, 그런 영향을 이번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애플은 뭐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 좀 가이던스가 보수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다른 그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그 구글 GCP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아마존의 AWS 이 세 개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인데 그동안 아마존은 엔비디아 GPU를 좀 많이 못 받았다고 좀 내심 불평하는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네. 네. 그거는 사실 뭐 아마존이 그 다른 좀 추론 영역에서 자체 칩을 굉장히 조금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배정을 못 받고 대신 그 물량이 오라클이라든지 코어 위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지요. 예, 그래서 AW 매출이 예, 그 생각보다 뭐 애저라든지 뭐 GCP 대비해서 그 17% 정도면은 예, 그렇게 뭐 그 빠른 속도는 아니거든요. 그 애저 같은 경우는 뭐 한 30% 정도 나왔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게 뭐 AI의 수혜를 뭐 생각보다 별로 못 받네. 그래서 네. 그냥 전향 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특히 메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조금 AI 모멘텀은 굉장히 굳건하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 여기 그 제가 그 조금 짧게 써놨네요. 네네. 그 코어위브, 네비우스 같은 GPU as a service. 그러니까 GPU를 뭐 쉽게 말하면 임대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 전일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비우스는 좀 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주가를 보시면은 AI 쪽으로 굉장히 좀 모든 돈이 빨리는구나.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화가 좀 나셨어요. 지금 댓글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 써주고 계시는데 참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이럴 때 뭐 그렇다고 지금 오늘 뭐 손절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네네.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저희 또 준비한 내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혜 씨 간밤에 실적이 좋았는데 좀 빠진 이유, 미장이 빠진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물가 우려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물가가 지금 보니까 6월 PC, 미국 6월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2.6% 상승. 이게 4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월이 저는 으쓱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거봐 내 네. 말이 맞지. 그쵸. 그러니까 9월에도 확신은 못 줘. 예.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야 이거 진짜 그러면은 관세 후폭풍이 이제부터 시작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예, 금리는 일단 7월 동결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수는 이렇게 뭐 진행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맞았던 것 같고요. 사실 파월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7월에 내가 왜 금리를 왜 내려야 돼? 예, 근데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2명 정도의 소수 의견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소수 의견이 이렇게 2명 정도 나온 것 자체로도 의의가 있다. 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월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8월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 그 미국의 경치 좋은 이제 시골 동네에서 하는 미팅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주목을 하고 어떤 좀 중요한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거를 좀
그거 이벤트 발생 후에 좀 판단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금리적인 부분은 뭐 제가 감히 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뭐 한 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데 다른 뭐 외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국내 증권사들 뭐 전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은 2회 정도 점치는 분들은 좀 많습니다. 예, 아, 좀 2회 있던 것 같습니다. 정도의 예, 인하? 2회 정도 인하를 예,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왜 지금 미국 시장 조금 빠진 게 문제냐 이런 분들 채팅창에 있으세요. 너무 네. 공감합니다. 맞아요. 장중에 이제 흘러내려서 결국에 종가가 다우 0.7%, 나스닥 0.03%. 그렇죠. 네. S&P 500이 0.3%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 지금 뭐 낙폭이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3.3%, 코스닥이 3.6%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마음과 같습니다. 아, 네. 안전벨트 이거 확실히 좀 단단히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는 오늘 사실 준비된 질문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 이후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이 외국인 순매수가 3개월 연속이거든요. 이게 이번 달 하반기에도 계속될까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하이닉스가 네. 5.4% 빠지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근데 그냥 조금 냉정하게 봤을 네. 때 네.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3개월 연속이었고 7월은 네. 6조 원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8월 잠깐 쉰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네. 쪽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전망이란 게 참 어렵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좀 설명력이 가장 강한 거가 좀 수출 데이터거든요. 네. 수출 데이터랑 좀 동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출 데이터가 관세로 인해서 빠지는데 지금 정책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정책도 예상보다 그렇게 조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네. 관세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수로 자리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는 것이잖아요. 이제 뭐 15%로 깎았다고 하지만 이제 상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빠지는 국면에서 네. 그 정책도 좀 빠지는 국면이고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더군다나 이제 환율도 지금 빠지고 있고 1,4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뭐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리님, 네. 예. 저는 사실 이제 코스피가 뭐 4월 이후에 5월, 6월 이렇게 7월 이렇게 그렇죠. 올라오면서 네. 좀 급하게 올라간다. 우와, 뭐 네. 파죽지세다 이런 단어 쓰면서 네. 올라갈 때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내가 거기 못 올라탔다. 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조정 정도가 나오면 예.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지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네. 막상 이런 날이 오면 잘 못 들어가겠고 요 정도 조정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네. 하고 이게 이제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불안감도 들고 이게 네. 이제 투자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맞죠. 예, 예. 그럼 뭐 기회로 좀 삼아볼 만한 건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 증시도 그 조금 오르다가 지금 관세가 어느 정도 그 조금 확정된 그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4월 정도에 좀 많이 빠졌는데 다시 이제 회복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많이 파죽지세로 올라오긴 했지만 과연 이게 우리나라만에 좋아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은 아시아 뭐 다른 나라 국가들도 같이 올라왔는데 뭐 특이한 이벤트는 아니고 그냥 뭐 같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우리만 갔던 건 아니다. 우리만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네. 상승률이 좋긴 했잖아요. 그렇죠. 뭐 1등도 하고 뭐 네. 이랬는데 네. 다른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좀 좋은 나라들이 그동안에 많았다 몇 달간. 예, 그럼요. 네네, 그렇죠. 네. 이런 거 뭐 장표 있어요 혹시? 준비하시는 장표를 거? 제가 네.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급하게 investing.com 띄우긴 했는데요. 아, 네네. 네. 그러면은 뭐 볼까요? 그거 보면서 네.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예, 이게 좀 너무 조금 보시면은 네. 이게 VN30이라고 그 네. 베트남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6달에 20% 오른 거로 나오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요. 인도네시아 증시가 여기에도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외 베트남 증시. 잘 간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사실 VN 지수 그렇게 보진 저는 않으니까. 뭐 오늘 네. 처음 그렇죠. VN을 예.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그 종합 자카르타 컴포지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인도네시아 관심이 많아서 그 여기 4월에 그
그 프라보 대통령이라고 네. 그 조금 약간 좀 재정 정책으로 빚을 막 늘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빠지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5천 후반대에서 지금 7천 한 후반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중반까지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네네네. 이 많이 상승률만 올라왔네요. 놓고 보면은 코스피만큼 오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코스피만 오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같이 올랐는데 같이 묻어간 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코스피 너무 강하다, 뭐 진짜 아까 선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굉장히 탑 클래스 약간 수익률로만 보면은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꼴등에서 1등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예. VN 지금 베트남 베트남도. 지수도 그렇고 예. 좋았다. 어떤 이슈로 뭐 오른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이 그냥 같이 좋아졌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협상, 미국 관세 협상을 좀 잘했던 영향이 있고요. 예. 물론 절대적인 관세율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좀 관세를 확정 지었는데 베트남은 그 전에 지었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그 정치인과 이제 그 경제인과 조금 관계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랑 가까운 인도네시아 경제인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뭐 그러니까 수출품을 뭐 의료 공장이든 뭐 이런 거를 좀 판매를 하고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맞았던, 그러니까 덜 맞고 팜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출길이 열렸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주요 좀 핵심 자원 중 하나가 그 그레스버그 광산이라고 있어요. 그 프레스포트 맥모란이 조금 이제 그 2대 주주로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최대 주주로 있는 그 구리 금광산이 있는데, 구리 예, 금광산. 그쵸. 예. 그런데 구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적 지렛대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잘 선방한 경향도 있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토대로 미국 시장이 으로 향하는 좀 수출길이 많이 열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좀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10시 29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네. 장중에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아이고, 그랬어요. 네, 1,400원 네. 터치하고 지금 1,399원에서 1,400원 사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늘 시작 전부터 사실 1,400원이 목전에 있다. 네, 맞아요. 이런 네, 얘기를 그런 좀 기사들 많이 하기는 났었죠. 했었는데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시장에 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베트남도 얘기했었고 인도네시아도 네, 짚어주셨었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투자를 뭐 어느 정도 좀 분산해야 된다, 네네. 글로벌로 이런 얘기도 대리님께서 네. 종종 해주셨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냉정하게 지금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뒤에 이제 기업 얘기도 좀 하겠지만 나라 시장으로 네. 본다면 어디가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좀 하고 일단 왜냐하면 주주 환원이나 경제 성장, 특히 기업 성장이 굉장히 강력하니까요. 지금 뭐랄까 굉장히 좀 남은 그 빚까지 늘려가면서 굉장히 조금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기업들에게 시키고 그런 분위기니까 미국 물론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살 길은 조금 인접한 고성장 국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이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신흥국에 되게 조금 그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주식도 한번 보면서 경제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 네. 하락을 두 가지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는 좀 크게 두 가지로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네. 진짜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실망으로 이때부터 해서 계속 시장이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하락 시그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어쨌든 그동안 좀 올라온 게 있으니까 좀 세게 조정이 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후자면 뭐 좀 들어가 볼 만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고, 전자면 피해야 되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이제 거잖아요. 시작인데. 어디에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이제 대리님 후자라면 착한 조정.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좀 그 뭐랄까 그냥 그동안 농약 쳐서 이제 올라왔는데 좀 유기농 용법으로 이제 조금 그 토지를 이제 좀 그 조금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그 유기농 조정 느낌으로 가는 것인지 그러면 좋겠는데 전자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리님은 조금 네. 더 그쪽에 무게가 있으신 거예요? 아 저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정책이나 그런 외부적 요인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뭐 실적 성장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이나 이런 쪽에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정책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디폴트로 깔아놓고 좀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정책으로 올라온 게 지금 정책 실망이 계속 이어지고 맞아요. 정책으로 올라왔는데 예. 그 정책을 까보니까 실망감. 예. 그러면은 실적은 빠지는데 정책도 기대만큼 안 올랐다. 그러면은 굳이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조금 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 맞춰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크게 또 어제 있었던 관세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제 개편안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저희 광고 듣고요. 2부에서는 또 노영래 대리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노영래 대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채팅창에 많은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 걸리기만 해봐님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유기농 비유 해주셨는데 이거 유기농 아니고 오늘 농약인 것 같다. 이 조정은 그렇게 비유해 주신 것도 또 와닿았고 관세 불안도 견뎌낸 정책 네. 힘이었는데 이 정책이 실망감을 주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거다라는 의견도 또 어떤 분께서 주셨습니다. 의견 좀 많이 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뭐 좋은 의견 많이 주고 계셔서 이럴 때 공감이 돼요. 나는 네. 저희 3프로에 또 정말 이 수분 고수분들 그럼요.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나는 좀 어떻게 뭐 관망으로 좀 지켜보다가 내가 원하는 데까지 터치를 하면 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처법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도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2부에서는 저희가 네. 미리 또 준비를 해놨잖아요. 네. 소문으로 듣던 풍문으로 듣던 뭐 네. 이렇게 종목들을 좀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로 떠나볼까요? 아, 네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너무 조금 침착하고 마일드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도 지금 그 코스피 이렇게 빠지는 걸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 네. 하고 알고 싶은 있어요. 말이 많지만 네네네. 이제 그 소속된 입장으로서 예, 그렇게 좀 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종목을 3개를 가져왔는데 네. 3개 모두 다 그 재밌는 점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의 본사가 소재해 있지 않은 기업으로 3개 다 골라왔습니다. 아, 예. 미국에 상장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에 본사는 본사는 없어. 없습니다. 예, 예. 네. 재밌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러니까 해외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미국 외로 좀 뿌려줄 때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본업은 뭐 다른 나라에서 한다든지 본사가 딴 나라에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조금 분산이 되면서 동시에 미국의 좀 선진화된 자본시장의 그 긍정적인 것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네. C 리미티드가 첫 번째 아, 그렇죠. 예. 기업인데 C 네, 리미티드. 저 대리님한테 사실 이거 언젠가 예. 들었던 기억 나거든요. 조금 예. 관심 많으신 기업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그죠? 네, 예. 네. 이거는 제가 그 고객분들 만날 때마다 네. 다들 조금 그 단골 멘트로 들으셔요. 어. C 리미티드. 네, 저는 매번 이 기업을 뭐 2년, 뭐 계속 했습니다. 네, 거의 뭐 2020년대부터 뭐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그 동남아시아 관련 투자서를 쓸 때도 이 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네, C 리미티드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을 꼽자면 쿠팡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만약에 쿠팡이 자기 사업 분야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그 경쟁자들은 굉장히 벌벌 떨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달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경쟁자 입장에서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러면은 스포츠 중계권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컨텐츠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그 경쟁자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네. 가장 강력한 기업입니다. 쿠팡은. 그런데 쿠팡은 이 기업에 비하면 저는 감히 말하건대 하위 호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C 느낌이냐면 리미티드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네. 이렇게 강력한 쿠팡마저도 C에 비하면은 약하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쿠팡이 그동안 한국 말고 너는 지금 기업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가야 된다. 무수한 기업콜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의 NYSE에 상장이 되어 있는 쿠팡이면은 그런데 쿠팡은 섣불리 갈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대만 정도만 조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C는 굉장히 강력한 기업이고 텐센트가 20% 정도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으나 아하. 예, 오너 일가에 나는 의결권 행사 안 할 테니까 나는 지분 그대로 두지만 경영은 너네가 다 해라. 이렇게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가장 대주주는 그러면은 어딘가요? 그 개인 의결권 기준으로 보면은 그 포레스트 리라는 중국 본토에 그 출신의 그 싱가포르로 귀화한 사업가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좀 약간 좀 은둔 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살면서 현지에서 중국 화교의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감각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구워 삼는지 그거를 정말 명백하게 이제 깨달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건 좀 약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주 사업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브라질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 사업은 쇼피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약간 좀 AWS랑 비교될 정도로 향후에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부가 머니라고 불리는 핀테크 사업부입니다. 역시나 잘 나가는 예. 요즘의 기업들 느낌. 핀테크를 예.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커머스 기반이고. 예, 그렇죠. 얘는 어떻게 엄밀히 보면은 테크에서 시작했으니까 테크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이 테크핀 전략은 알리바바의 모델이신 것이죠. 예, 알리바바가 좀 정치권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훨씬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C는 그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굉장히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의 조금 이제 다변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대리님이 좋아하셔도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예. 숫자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실적과 주가 예. 매력적입니까? 주가는 지금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금 평이한 수준이고요. 이거를 야후 파이낸스로 좀 보여드려야 되나? 네. 근데 재무 씨가 생각보다 네. 설득이 잘 돼요. 저는 뭐 종목이 백화점이라고 어제 고백을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거 네. 포인트는 네. 그냥 20년 전 아마존 느낌으로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존 20년 전.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닷컴 버블 꺼지고 난 다음에 아마존이 다시 이제 쭉 성장을 해오면서 네. 이베이라든지 뭐 다른 커머스 기업들을 이제 물리치면서 그 독주를 했잖아요. 예, 저 1년 주가를 한번 보시죠. 1년 주가. 1년은 여기가 좀 하락돼 있어서 그 여기 보이시나요? 138.43%. 네. 예. 근데 지금 1년 기준으로 봐서 지금 그런 거지. 지금 최근 6개월로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차트가 살벌하긴 해요. 네. 예. 이 보이시나요? 여기 5년으로 봤을 때는 예. 20%대로 떨어지네요. 그렇죠. 예, 네. 이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갔다가 지금 예, 한 8,000m 그 정상에서 지금 한 2,000m까지 내려왔죠. 네. 예.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정말 저때 네. 낙폭이 엄청 컸을 때 저거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거는 그 코로나 기간.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네.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은 그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먼저 신흥국 관련된 기업들을 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동반 하락한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정말 2023년도부터
그 영업이익이나 에비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흑자가 충분히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하면서 경쟁사들을 죽였는데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경쟁사가 뭐 한 2개 정도 주요 경쟁사가 있는데 1강 2중인데 그 2중에 해당하는 틱톡샵과 라자다가 많이 약합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무난하게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기업을 조금 가장 강력한 기업으로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치열한 치킨 게임을 하다가 거의 예. 이제 강자로 면모를 이제 보여줄 때가 됐네요. 아, 그럼요. 이제 현금을 이제 빨아들이는 네, 그런 단계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C 리미티드 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마무리해 주실 예. 말씀 더 있어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다음 네. 기업 넘어가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네비우스. 예. 네. 뇌비우스 아니고요. 네, 뇌를 뇌비우스의 띠 아니고 예. 네비우스입니다. 네비우스. 예. 어떤 네. 기업이에요? 상장돼 있고 이것도 예. 미국에 본사는 없고. 네. 미국의 본사는 없고요. 이 기업은 좀 특이한 게 네. 지금은 네덜란드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얀덱스라고 아시나요? 얀덱스 러시아의 카카오라고 불리던 기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지고 나서 얀덱스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지만 거래 네. 정지를 먹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CEO가 나 이제 러시아에서 그 하면은 앞으로 미국 사업이나 이런 거에 너무나도 지장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 사업을 그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많이 팔아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캐시가 지금 많고요. 예. 나 이제 그냥 새 출발할 거다. 예. 나는 이제 러시아랑 손 뗄 거다 하면서 본사도 그냥 예. 네덜란드로 가버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과 굉장히 좀 유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코어 위브라고 네. 예, 그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코업이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는 뭐 기업이라고 소문난 네.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조금 AI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뭐 물론 다 빅테크겠죠. 예, 그리고 뭐 다른 AI 스타트업이나 일부 조금 뭐 서버린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하이퍼스케일러를 이용하는 것 대비 네비우스나 코어위브의 GPU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네. 예, 지금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좀 현금 여력도 있고 그리고 자금 조달을 공격적 차입에 의존하는 코어위브 대비 재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 제가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 코어위브는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요. GPU를 넣으면서 네. 그러면은 내가 산 GPU를 담보로 또 돈을 땡겨요. 그래서 그 땡긴 돈으로 또 투자를 빨리 해요. 예. 그러면은 조금 저는 그런 건 싫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게 싫다 하시면은 네비우스를 보시면 되고 코어위브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그 자회사 포트폴리오도 얀덱스의 유산인데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 뭐 톨로카 같은 경우에는 그 제프 베이조스의 패밀리 오피스라고 불리는 베이조스 뭐 아무튼 그게 있는데 제 이름 까먹었는데 뭐 아무튼 뭐 엑스페디션인가? 예. 그런 그 제프 베이조스 그 패밀리 오피스의 투자도 받았고요. 예. 그리고 AV 라이드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인데 이것도 또 다른 뭐 오로라든지 뭐 다른 뭐 자율주행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랑 피어 그룹이랑 좀 밸류에이션을 조금 동등하게 받을 수 있으면은 이것도 자금 조달을 좀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네. 이게 뭐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가 일단 엔비디아가 좀 묻어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방향성도 혹시 뭐 갈 때 같이 가고 예.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 주가 좀 볼까요? 요즘 주가를 보시면은 네. 잠시만요. 네비우스. 예, 네비우스. 예, 티커는 NBIS예요. 예, 그래서 어제 보면은 6%가 올랐는데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6%가 올랐습니다. 네. 이 이유는 어쨌든 보면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아마존이든 AI 캐펙스 투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그 투자자의 안심이 요인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빠르게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엔비디아 GPU를 빠르게 임대할 수 있는 이런 네비우스라든지 코어위브를 한번 보시죠.
어제 네. 반도체주가 안 좋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 4조 달러 시초 예. 네, 찍기도 맞아요. 했는데 네. 네비우스도 예, 코어위브라고 네. 네비우스보다 이제 먼저 올라간 네, 이것도 보시면은 한 11% 가까이 올랐죠. 네. 예, 그런 느낌으로 AI 캐펙스 관련된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걸로. 네. 아까 코어위브는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네. 네비우스로.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네. 기업은 네비우스입니다. 예, 이걸로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네. 그렇게 막 좋았던 느낌은 아닌데요.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좀 뭐 오르긴 했는데 네. 코어위브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일이 8월 7일입니다. 네, 그 전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좋고 아니면 그거 확인해 보고 한번 보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기업 가야죠. 기업은 이제 제가 좀 자신이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인데 예. 이게 노보노디스크가 아니라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예. 읽더라고요. 네. 예, 그쵸. 노보노디스크. 예. 워낙 뭐 위고비 비만약 열풍할 때 굉장히 많이 저희가 뉴스를 또 예. 다뤘고 네네. 팔로우를 했었는데 요즘에 좀 최근 흐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저께인가 아주 엄청 급락했던 걸 봤는데 처참합니다. 그죠. 처참하다고. 네. 네. 아주 굴욕적이죠. 네. 한 어제도 빠진 거죠. 5일간 한번 보실까요? 음. 네, 33.45%가 일주일 만에 날라갔습니다. 야, 잠깐만, 저 절벽이죠? 통곡의 예. 절벽 같은 느낌으로. 그쵸. 쭉. 5일에 예. 33.45%. 예, 그렇죠. 네, 이게 그 실적 발표 7월 29일에 그 진행된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일단 가이던스부터 얘기를 가이던스부터 좋습니다. 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구간이면은 P 멀티플이 포워드 기준으로 뭐 11, 12배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트레일링 기준으로 보면 한 13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되긴 하는데 물론 포워드는 조금 약간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전망치를 이제 좀 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보면은 가이던스, 일단 매출 성장이 13에서 21% 가이던스를 연간 전망을 했던 것을 네. 8에서 14%로 대폭 축소했고 영업이익도 성장 가이던스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가 하락 지속을 한 주요 원인은 컴파운더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제 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조제 약국들이 직접 약을 조제를 하고 이렇게 패키지를 담아가지고 텔레헬스 기업들, 뭐 힘센헐스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위고비에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컴파운딩 복제약은 한 $350 정도인데, 그러니까 복제약은 그 $149 정도인데 정품은 한 $35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경쟁이 심해지는데 그 경쟁사들이 너무 그쵸. 싸게 예, 그렇죠. 복제약을 그렇죠. 그러니까 일라일릴리의 그 젯바운드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지금 컴파운딩 복제약이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캐탈란트라는 굉장히 좀 대량의 그 조금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인수를 했는데 네. 예, 어쨌든 그거를 하더라도 지금 뭐랄까 공급 부족이 해소됐는데도 이렇게 불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좀 많이 크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CEO를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CEO 이제 교체를 그렇게 바라던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모펀드가. 그런데 이게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에 그 대주주인 노보홀딩스라고 있는데 그 차등 의결권 제도에 의해서 의결권이 77%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면은 그 나머지 그 기업들은 그 나머지 이제 그 소수 지분은 23%밖에 안 돼서 뭘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사모펀드가 뭐 행동주의 액티비스트들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말을 들을 유인은 없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새로 오신 CEO가 국적이 일단은 덴마크가 본사인데 덴마크인은 아니에요. 일단 그 오스트리아인인데 네. 이 사람의 경력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CEO가
나는 미국의 로비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뚫고 영업망을 확충하고 좀 컴파운더를 잡아내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노보노디스크 안에서 그냥 그 오랜 세월 동안 근무하고 좀 다른 신흥성 미국이 아닌 신흥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근무하신 분을 CEO로 앉혀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CEO의 리스크에 대한 요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약간 그냥 보고 있는 쉽게 거죠. 말해서 예. 좀 생뚱맞은 사람이 앉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좀 표현을 하면 예.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위고비가 사실 너무나도 열풍이 좀 불었고 제 주변에서도 맡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많이 하시죠. 들었는데 그렇죠. 특히나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너무 효과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근데 안 좋아요? 저는 잘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팔리죠. 지금도 그 다음 달 내로 젯바운드가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올 텐데 네. 위고비는 굉장히 잘 팔리고 약효를 본 사람도 많다고 해요. 좀 막 품절 대란이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젯바운드가 그 동일 용량을 투약했을 경우에 네. 그 감량 효과도 더 뛰어나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그동안 이게 약간 좀 속사정이 있는데 이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이걸 보시죠. 예. 그 노보노디스크의 그 용량이 0.25mg이 최저 용량이고 이렇게 점증해서 2.4mg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이 용량을 한번 보시면은 자 0.5mg에서 1.0mg으로 가죠. 네. 그 다음에 1.7mg으로 가고 2.4mg으로 가죠.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컴파운더 그 불법 그러니까 이제 복제약 업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 환자는 맞춤형으로 1.5mg을 원하는데 위고비의 정품에서는 1.5mg이 없으니까 그걸 근거로 나는 조제를 하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분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위고비 대란 때 그 확충을 하지 않아서 지난 수년간 그 복제약을 만드는 컴파운더들의 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으로 그 조제를 하는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라일릴리의 트리제파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교적 신생이기도 하고 네.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위고비 복제약이에요 하면은 그냥 잘 팔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마운자로 복제약이에요 하는 것보다 훨씬 잘 팔리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이나 예. 각 기업들한테 네. 서한 보냈다 이런 걸로 좀 타격 많았는데 여기는 괜찮은 거예요? 뭐 약가 이슈가, 인하가 네. 뭐 결국엔 이뤄지긴 하겠지만 그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좀 본질적인 그 이슈 때문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관점을 보는 게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벌면은 많이 벌 수 있는 구간인지 적게 잃을 수 있는 구간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구간이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설령 틀리더라도 적게 잃을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더라도 네. 이미 많이 빠져 있고 이게 뭐, 여기서 네.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또 상승폭은 있을 것이다. 네, 그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알츠하이머, 뭐 삼상 임상하는 네. 것도 그렇고, 지금 S&P 500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한 2배 가량 네. 낮거든요. 네. 이러면은 조금 좀 적게 잃을 만한 구간이면서 한번 뭐 신규 투자면은 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오케이.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설득됐어. 또 하나 들어오나요? 포트? 팔랑팔랑해. 끝나고 좀 더 자세하게 원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따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험악한 시장 속에서 그렇죠, 네.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영래 대리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요 2.89% 하락, 3,150선 초반, 코스닥은 3.19% 하락 지금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7만 100원. 또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금 오늘 7만 원대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뭐 네. 채팅창으로 특정 정치인 뭐 저는 말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이야기 정책위 네. 의장이면서 이 지금 세제 개편안을 끌고 가시는 분인데 저도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이제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우리 주주들하고 좀 속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인정을 하고 좀 따라가고 투자금을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이런 또
개인 투자자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환율이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오늘 환율도 좀 계속해서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기분 좋은 날이어야 되는데 시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네.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